백악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들에게는 48시간 이내 철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LA에서 슈퍼볼이 열리는 가운데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응원에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되더라도 심혈관계 질환 위험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아차가 자동차 판매 최대 격전지인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러시아가 대규모 침공이 가능할 만한 병력을 우크라이나 인근에 집결시켰고 언제든 공격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들에게는 48시간 이내 철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할 수 있는 모든 전력 요소를 갖췄다면서 공중전 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대한 급습으로 침공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기 전 침공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미국인들은 48시간 내에 대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에 미군 3,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만 푸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뚜렷한 조짐은 아직 없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쪽 벨라루스에서는 현지 시각 10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배치됐던 병력 10만여 명가량에 3만 명이 더 투입됐고 방공 미사일 시스템과 전투기, 상륙함 등 러시아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동남북 3면의 육해공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에 맞대응해 우크라이나도 서방이 지원한 최신 무기를 동원한 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네덜란드, 영국도 잇따라 자국민의 철수 권고를 내렸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애써온 몇 차례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보지 못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연중 최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이 LA에서 열립니다. 홈팀인 LA 램스가 결승에 오르며 개막전 기대감이 최고조에 다다른 가운데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응원에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10명, 사망자는 7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확진자 10,000명아리를 유지하며 뚜렷한 감소세를 유지해온 겁니다. 문제는 오는 일요일 잉그루드에서 개최되는 슈퍼볼. 올해는 홈팀이 결승에 오른 만큼 응원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실내에 다수가 모여 슈퍼볼을 시청할 경우 바이러스 전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직접 경기장을 찾는 경우 방역 등급을 준수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신 접종을 미룬 경우 공공시설 방문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되더라도 심혈관계 질환 위험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보훈부가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들과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을 상대로 비교 연구한 결과 완치된 사람들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은 63%, 문제가 될 수 있는 불규칙적인 심장박동 위험은 69% 높았습니다. 또 뇌졸중 위험은 52%, 심부전 위험도는 72%가 높았고 폐에 치명적인 혈전이 생길 위험은 거의 3배나 상승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위험 증가가 나이나 인종, 성별과 흡연,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지어 코로나19를 가볍게 알아 병원에 갈 필요가 없던 사람들에게서도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풍에 나무들이 부딪히며 불꽃을 일으킨 것이 어제 시작된 라구나비치 산불의 발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2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지만 방화벽을 구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라구나 비치에서 일어난 산불의 진화율이 20%로 올라가며 어느 정도 불길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 속에 마른 나뭇가지들이 강풍에 부딪혀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145에이커를 태운 이번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주택 인근에 방화선을 설치해 더 이상 주택이나 주민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대피 명령 역시 해제했지만 주민들이 집으로 복귀하기는 아직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라구나 비치 인근을 여전히 매우 높은 화재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낮은 습도와 강한 바람은 언제든지 불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다음 달까지 캘리포니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올해도 산불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A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LA 카운티 휘티어 지역 시카모어 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접한 주택가로 옮겨 붙으면서 집 2채가 전소됐고 다른 한 채도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한 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기아차가 자동차 판매 최대 격전지인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평가기관 JD파워는 이번에 실시된 자동차 내구 품질 만족도 조사에서 기아차가 종합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츠와 BMW 등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를 포함한 전체 순위에서 한국차 브랜드가 종합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합 3위는 현대차, 4위는 제네시스가 차지했고 도요타가 5위, 렉서스는 6위에 올랐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제네시스가 1위, 렉서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차량 구매 후 3년이 지난 고객을 대상으로 184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맨해튼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묻지마 폭행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가 오늘 유엔 본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10분쯤 유엔 한국 대표부 소속 53세 외교관이 맨해튼 한인타운과 가까운 35스트리트과 5에비뉴 인근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나타난 괴한으로부터 얼굴 등을 구타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맨해튼 유엔 본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린다 리, 찰스 윤 뉴욕 한인회장,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 등 정치인과 한인단체장을 비롯해 민권단체 회원 등 수십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And we need the attacker who sent this man to the hospital. We need this attacker caught and punished. We are neighbors. We need to work together. This doesn't just stop in New York. This goes beyond New York, New Jersey. It goes to the whole country, to the whole world. This needs to stop. And it needs to stop soon, now. 이들은 한결같이 한인 외교관 대상 폭행 사건은 아시안을 겨냥한 명백한 인종 혐오성 범죄라고 성토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체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강력한 인종 혐오성 증오 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We have to continue to voice our opposition, our cry for help, our cry for solidarity, unity, and all of our communities need to stand up together to defeat this hate that keeps happening.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재 뉴욕시경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뉴욕시경으로부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 총영사관이 다음 주부터 민원실 업무 정상화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 전 예약이 요구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든 것이 민원 업무 정상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바이러스 재확산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 업무는 철저한 예약제로만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가 의심될 경우 민원실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오늘부터 오렌지 카운티 지역 순회 영사 업무도 재개했습니다. LA시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 마감이 바짝 다가온 가운데 유력 후보군이 5명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표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LA시장 선거. 공식 후보 등록은 다음 달이지만 후보 자격 요건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일이 예비 등록 마감일입니다. 현직 연방 하원의원부터 LA시 검사장, 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장까지 앞서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들은 모두 유력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거물급 인사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LA 지역 대표 명소인 더 그로브와 아메리카나를 개발한 억만장자 부동산업자 릭 카루소는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당적까지 민주당으로 바꿨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막이 오르면서 경쟁 후보를 향한 공세도 시작됐습니다. For a decade, hiring high-priced advisors and pollsters as he's vacillated. Then more recently, apparently his pollsters said to him, you know, it's going to be better that you're a Democrat than an independent. So he became a Democrat. 또 한 명의 유력 후보인 케빈 들레온 후보는 오늘 한인 태미 킴 얼바인 시의원을 비롯해 여러 아시안 정치인들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I'm running to become the next mayor of Los Angeles because I want to lift up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s and Filipinos and Japanese and Chinese Americans and Bangladeshis and Thais and Indian Americans in Los Angeles because I believe the power and the future of our communities. 한인타운 등지의 심각한 노숙자 문제와 늘어나는 아시안 혐오 범죄 척결은 차기 LA시장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유권자들의 표심은 후보들의 당락을 가를 캐스팅 보트입니다. LA시장 선거는 오는 6월 7일 예비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11월 8일 결선이 치러집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16년 연속 최우수 등급 항공사에 선정됐습니다. 항공 전문 평가기관 스카이트랙스는 아시아나항공이 최고 등급인 5스타 항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서비스와 안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전체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팬데믹 기간 통합 방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승객들의 안전한 탑승 환경을 구축한 것이 이번 수상의 배경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시청자들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